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시에는 몸과 마음이 저절로 움츠러들며 타인의 공격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질병은 단순히 신체적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에까지도 시달리게 되는데, 증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매일 불안감에 떨며 살아야 하고 업무를 볼 때는 더더욱 신경이 쓰여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몸을 많이 쓰는 스포츠인들은 건강에 적신호가 뜨지 않도록 주의를 세심히 기울이는데요. 허나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겁먹기는커녕 오히려 더 격렬하게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이 무모한 상남자의 이름은 바로 라마커스 알드리지. 이미 수억 번 죽음의 문턱을 체험했지만 절대 농구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우승이라는 일생일대의 꿈만으로 공포심을 완전히 억눌러 버렸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핸디캡을 지니고도 자신의 포지션에서 NBA 최정상급을 찍었었고, 또한 나이를 먹을수록 기량이 회춘하는 기묘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심장질환은 선천적인 것이기에 알드리지는 태어날 때부터 위태로운 삶을 살았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그의 심장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절망을 어찌 극복해내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미국 텍사스주의 댈러스 도시에서 태어난 라마커스 알드리지는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분명 뱃속에서는 정상이었지만 출산 과정에서 심장이 멈춰버렸고 세상 밖을 나왔을 때 울음소리는커녕 미동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오열하며 아이를 살려달라 간절히 빌었는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필사적이었던 의사들의 노력 덕택에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간호사의 극진한 보살핌 아래 심장 박동수도 안정권에 들어섰고, 그렇게 알드리지는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게다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으며 부모님 두 분 다 키가 무척 크다 보니 이에 대한 영향으로 성장이 또래들보다 월등히 빨랐습니다. 알드리지는 친형의 권유로 초등학교 4학년 때 농구를 처음 시작했고 중학교 1학년 때에는 키가 180cm에 달했는데요. 허나 재능이 부족한지 실력이 영 별로였으며 그로 인해 길거리 농구에서 항상 무시를 당했고, 중학교 3학년 때에는 키가 무려 2m였음에도 팀원을 뽑는 과정에서 거의 꼴찌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농구를 좋아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앞섰기에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계속 이어갔으며, 고등학교 농구부에 들어가고 나서도 감독의 지시를 따라 훈련을 전부 착실히 소화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신체 조건에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지자 기량이 순식간에 급성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알드리지는 범접할 수 없는 괴수가 되었고, 믿기지 않겠지만 고2 때 평균 블락이 무려 9개였으며 뿐만 아니라 공격 역시도 고등학교 4학년 졸업반 때 평균 30득점을 기록할 만큼 엄청 대단했습니다. 미국 내 전체 고교 선수들 사이에서 13등으로 평가받은 그는 졸업 후 텍사스 대학교로 진학하였고, 신입생 때부터 벌써 주전자리를 꿰차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제대로 포텐이 터져 NBA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해졌는데요. 12개의 명문대학들이 속한 자신의 지역구 빅12 컨퍼런스에서 알드리지는 승리 기여도 1등과 함께 수비왕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거기다 최다 승수로 팀을 정규 시즌 우승으로까지 이끌었고, 더 나아가 전체 대학 64강 토너먼트마저 8강 진출이라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에 만족한 그는 2학년을 마친 뒤 2006 NBA 드래프트에 참가를 했으며
여기서 전체 60명 중 두 번째로 시카고 불스에게 지명을 받았습니다. 허나 원래 시카고는 따로 원했던 선수가 있었고 진정으로 알드리지를 필요로 한 팀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였는데요. 일찍이 둘은 서로 트레이드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알드리지는 뽑히자마자 포틀랜드로 넘어가게 됐으며 어쨌든 앞으로의 장래가 매우 밝은 유망주들 중 한 명으로서 NBA에 당당히 입성하였습니다. 리그 밑바닥을 전전해온 포틀랜드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라마커스 알드리지. 게다가 그 외에도 브래든 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인 기대주가 있었으며 구단은 미래를 위해 이 둘을 적극적으로 기용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알드리지는 필드골 50%의 높은 효율성을 선보였고 기존의 선발 센터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에는 그 자리를 완벽히 메꿔주기도 했으며 이걸로 상당한 신임을 얻어 벤치에서 붙박이 주전으로 입지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즌 막바지 어느 날 그가 경기 도중 병원으로 실려갔는데요.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바람에 호흡 곤란과 현기증을 겪게 되었고 진단 결과 WPW 증후군이라는 심장 질환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쉽게 설명하자면 일단 심장은 내부의 어느 한 특정 조직에 의해 스스로 전기 자극을 생성하는데 이 전기의 역할은 내부의 길을 따라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돕는 것이며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야만 박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외 비정상적인 샛길이 추가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를 지나가는 전기는 일반 경로에 비해 훨씬 더 다이렉트로 흘러가는 편이며 그로 인해 심장의 내부 조직들이 보다 더 일찍 자극을 받아 박동수가 불규칙적이고 빠르게 급변하게 됩니다. 지름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샛길을 바로 부전도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심장과 맥박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WPW 증후군이라 하며 대체로 속이 터질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정말 극단적으로 심한 경우에는 돌연사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부전도로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생긴 경우가 대다수이며 보통 청소년기까지는 잠잠하다가 다 큰 성인이 돼서야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증상의 발현 시기와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더러 거기다 알드리지는 활동량이 많은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즉시 부전도로를 절제하는 시술을 받았고 이후 메디컬 테스트를 거쳐 2년차에 다시 복귀를 하였으며 브랜든 로이와 함께 구단의 실세가 되어 팀의 부흥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미들슛이 주특기인 알드리지는 동료들 사이에서 평균 득점이 두 번째로 높았고 키 2m 11cm에 팔 길이가 무려 2m 26cm이다 보니 상대 입장에서는 견제가 쉽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팔을 수직으로 끝까지 뻗은 상태에서 공을 던지기 때문에 블락이 거의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농구에 대한 IQ마저 높은지라 패스와 위치 선정 면에서도 탁월한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요. 드리블 실력과 운동 능력 또한 빅맨 기준으로 상위권의 수준이었고 돌파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보니 주로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본 상태에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빅맨과는 달리 몸을 부대끼는 건 선호하지 않았으며 골 밑에서의 진흙탕 싸움을 기피하는 편이었습니다. 허나 이는 그저 단순 성향일 뿐 그렇다고 해서 피지컬이 약한 건 결코 아니었는데요. 미들슛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긴 하지만 골 및 득점을 위한 기술도 충분히 갖추고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기꺼이 안쪽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한편 팀 성적은 3년차부터 암흑기를 벗어나게 되었는데 드래프트 1순위로 꼽혔었던 특급 유망주 센터가 전력에 가세했으며 포틀랜드는 이 3명을 앞세워 서부 4등에 올라섰습니다. 비록 플레이오프는 경험 부족으로 1라운드에서 패배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미래가 창창하기에 근심이 없었고 알드리지 역시 우승 대권에 계속 도전할 수 있다는 전망에 열정이 들끓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불운이 닥쳐와 그동안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져 버렸는데요. 3인방 중 알드리지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이 매 시즌마다 항상 무릎 부상으로 쓰러졌으며 치료를 받았음에도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고 이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자 결국 그들은 중간에 모두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포틀랜드는 빛을 보기도 전에 전력이 비극적으로 공중분해 돼버렸으며 이는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알드리지는 나홀로 팀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재를 잃고 싶지 않아서인지 11-12 시즌 직전에 포틀랜드는 알드리지의 심장병 WPW 증후군에 대한 2번째 시술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비록 혼자나마 부담감이 커졌지만은 한편으로는 오히려 개인 커리어를 향상시킬 좋은 기회이기도 했는데요. 리더로서 전권을 모두 부여받아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가 있게 되었으며 이에 부응하여 팀 내 평균 득점 1등을 달성했고 더 나아가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에 뽑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자신의 활약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 플레이 스타일이 과거보다 전투적으로 변했으며 내외가 가릴 거 없이 다방면에서 슈팅을 시도했고 이제는 더 이상 몸싸움을 기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초창기와 달리 그는 상대를 등지고 공격을 전개하는 포스트업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상태로 골밑 아래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였고 좀 더 먼 지점에서는 보폭을 넓혀 빠른 걸음으로 돌파를 감행했으며 마무리는 훅샷으로 득점을 무난히 올렸습니다. 게다가 발재간이 뛰어나기 때문에 좁은 공간 안에서도 상대를 흔들어 슛 쏠 틈을 잘 만들어냈고 가끔씩은 여기서 페이크까지 가미해 완벽히 속여 넘기기도 했으며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몸놀림이 유연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비장의 무기가 따로 있는데요. 그건 바로 포스트업 상태에서 뒤쪽으로 한 바퀴 돌아 슛을 쏘는 턴어라운드 페이더웨이이며 스텝이 간결하고 기럭지가 우월하다 보니 블락은커녕 시야방해조차 통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미들슛이 주특기라 고난도 기술임에도 정확도가 상당했고 또한 드리블을 치고 나가는 척하다가 스텝을 뒤로 밟고 슛을 쏘는 스텝백 슛마저 능숙했으며 이처럼 그는 공격이 다재다능했기에 포스트업에서 다음 동작을 뭘로 이어갈지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계속된 활약 끝에 알드리지는 기어코 리그 최상위권의 파워포워드가 되었는데요. 더불어 부상과 은퇴로 폭삭 망했었던 포틀랜드도 3년간의 재건 작업을 순조롭게 마친 뒤 다시 플레이오프권에 안착했고 데미안 릴라드라고 하는 초특급 유망주와 알드리지를 내세워 1라운드 상대 휴스턴 로켓츠를 거뜬히 제압하였습니다. 당시 알드리지는 시작부터 원정임에도 1차전과 2차전에서 무려 46득점 43득점을 쏟아부었으며 안간힘을 써도 막을 수 없는 그의 중거리포의 휴스턴은 전의를 상실했고 6차전 때에는 릴라드에게 버저비터 역전 위닝샷을 폭격맞아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포틀랜드도 2라운드에서 무기력하게 탈락당하고 말았는데요. 벤치 자원이 빈약했기 때문에 매경기 15점차 이상으로 대패했으며 주전들의 저력도 아직은 우승 경쟁에 어울릴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분통했던 알드리지는 다음 14-15 시즌에 투지를 불살랐고 3점을 장착해 만능 슈터로 거듭나자 공격이 보다 더 다채로워졌으며 그 결과 평균 득점 부문에서 커리어 하이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는 중간에 손가락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허나 우승이 너무 하고 싶어 팀 순위를 지키고자 수술을 미뤘고, 그렇게 부상을 입은 채로 정규 시즌 나머지 33경기를 뛰었으며 덕분에 구단은 무탈이 서부 4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드라마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1라운드 상대는 하필 수비에 능통한 멤피스 그리즐리스였는데요. 상성상 포틀랜드가 불리했고 이미 정규 시즌 때 4번부터 4번을 모두 졌으며 안 그래도 부상자가 추가로 더 발생했기 때문에 도저히 승산이 없었습니다. 빡빡한 수비에 가로막힌 알드리지는 필드골에서 단 한 번도 30%대를 넘어서지 못했고, 거기다 릴라드마저 얕은 한조로 부진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결국 4대1로 맥없이 탈락하였습니다. 이후 자유계약 신분이 된 알드리지는 포틀랜드에 재계약을 거부했는데요. 왜냐면 사실 에이스였던 자신을 구단이 트레이드 시키려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고, 평소에도 은근히 홀대접을 받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적 시장 최고의 타겟으로 떠오른 그는 수많은 팀들과 협상을 가졌으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은 감독과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직접 찾아와준 샌안토니오 스퍼스였고, 우승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허나 여기는 포틀랜드보다 전술이 훨씬 더 많은 팀이어서 이에 적응하느라 한동안 애를 먹었는데요. 팀의 시스템 자체는 훌륭하지만 알드리지에게는 잘 맞지 않는 옷이었으며, 게다가 카와이 레너드라고 하는 유망주가 느닷없이 폭풍 성장하여 에이스가 되는 바람에 그와 공격 기회를 나눠 갖다 보니 평균 득점이 10점대로 하락하였고, 플레이 스타일마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개인 성적의 하락으로 샌안토니오에서의 두 번째 시즌 때는 올스타까지 뽑히지 못하게 됐으며, 그 와중에 보조 역할의 가짓수와 수비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점 더 많아졌고, 일단 감독의 지시를 잘 따르긴 하였으나 기분은 별로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나마 팀이 서부 2등을 찍었기에 고생한 보람이라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왕 좀 더 분발하여 반드시 우승을 거머쥐자 결심했으며,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그는 별다른 기복 없이 공수 양면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였고, 카와이 레너드를 포함한 다른 멤버들도 평균 이상을 해줬습니다. 무난히 시리즈 스코어 4대2로 통과한 샌안토니오는 2라운드에서 휴스턴 로켓츠와 붙게 됐으며, 비록 1차전은 졌지만 금세 2연승으로 전세를 역전시켰고, 그러고 나중에 5차전에서도 승리를 거두어 스코어 3대2로 단 1승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필 레너드가 5차전 막바지에 발목 부상을 당했어가지고 6차전을 못 나왔는데요.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의 빈자리를 대신해 알드리지가 34득점을 꽂아 넣었으며, 이는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였고, 더불어 39점 차의 대승까지 거두어 3라운드로 팀을 무사히 진출시켰습니다. 다음 상대는 강력한 우승후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였지만 오히려 알드리지가 부상에서 복귀한 레너드와 함께 1차전 내내 그들을 압도했고, 이는 최대 25점 차까지 앞서 나갈 정도로 일방적이었으며 아주 순조롭게 첫 승을 딸 분위기였습니다. 허나 그 순간 거의 고의적이었던 상대 반칙으로 인해 레너드가 또 한 번 발을 다치고 말았는데요. 3쿼터 중반이었던 당시 23점 차로 앞서고 있었지만 레너드가 빠지자 거짓말같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외에도 이미 부상자들이 존재했던 터라 전력 차이가 매우 극심해졌으며, 알드리지 혼자서는 이 구멍을 도저히 메꿀 수가 없었고, 이에 샌안토니오는 결국 단 한 번도 반격하지 못한 채 4대0으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시즌 종료 후 알드리지는 감독에게 화를 내며 트레이드를 요청했는데요. 이유는 그동안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과 성향을 고려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선호하지 않는 역할들을 마구 떠넘긴 것도 큰 불만이었습니다. 개인 성적 하락과 관련해 알드리지는 당신이 내 자신감을 떨거나 도저히 여기서는 못 뛰겠다며 원망을 직접적으로 표출했고, 지도자 인생 중 그런 말을 들은 게 처음이었던 감독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이왕 이렇게 분위기 곱창난 거 자기도 허심탄회하게 맞디스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감독이 진심을 담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준 덕분에 서로의 관계가 다시 좋아졌는데요. 이후 17-18 시즌에는 알드리지에게 무수히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그를 위한 맞춤형 전략들도 대거 만들어졌으며, 안 그래도 사실 카와이 레너드가 부상이 심해져 경기를 제대로 뛰지 못하게 된지라 알드리지를 최대한 밀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전성기를 되찾게 됐고, 자기가 좋아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어 매우 행복했으며, 이는 곧 성적 향상으로 이어져 평균 득점 수치가 다시 20점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심지어 주 득점 방식이 골밑이 아닌 미들슛임에도 필드골이 무려 51%였는데요. 32살로 기량이 하락세에 접어들 법한 나이지만 여전히 포틀랜드 시절 못지않게 훌륭한 슈터였고, 거기다 평균 득점과 리바운드 그리고 블락 2셈 모두가 팀 내 1등인 에이스이기도 했으며,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결과 중간에 끊겼던 올스타의 영광을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도 올스타에 들어서며 아직 한창임을 과시했고, 중간에 한 번은 혼자 56득점을 넣고 승리한 적이 있었으며, 33살의 커리어 하이를 갱신한 정말 인상 깊은 퍼포먼스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슈팅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정교해졌는데요. 다음 시즌부터는 3점까지 많이 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성공률은 40%에 육박했으며, 공격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전보다 득점을 효율적으로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알드리지의 커리어는 더 이상 반등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슈팅과 달리 운동 능력만큼은 노쇠화를 거스르지 못했는데요. 스피드가 느려짐으로써 수비가 허술해져 실점 빈도가 많아졌고, 더군다나 주변 동료들마저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 패배의 수가 점차 늘어났으며, 이처럼 샌안토니오 역시 쇠약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당연시 되었던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번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시즌 알드리지는 기량이 눈에 띄게 하락하였고, 팀에서 연봉이 두 번째로 높았지만 실제 기여도는 그의 절반도 못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은 트레이드 매물로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허나 그런데도 능력 대비 연봉이 너무 커 아무도 데려가려 하질 않았으며, 이에 어쩔 수 없이 구단은 시즌 도중 알드리지를 상호 합의하에 방출시켰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5살, 수없이 우승에 도전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고, 이제는 정말 농구 인생마저 언제 불씨가 꺼질지 모르는 말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원했던 우승을 거머쥘 수 있는 극적인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NBA 역사상 가장 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브루클린 네츠로부터 영입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슈퍼스타를 무려 3명이나 보유 중이었고, 그들 외에도 명성이 자자한 선수들이 여러 있었으며, 오로지 우승 하나만을 위해 결집한 역대 최고의 슈퍼팀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준이 매우 높다 보니 알드리지는 샌안토니오 시절보다 부담감이 엄청 줄었는데요. 그로 인해 여유가 생겨 공격 때 자신의 특기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고, 수비 또한 우려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블락을 매경기 연달아 찍으며 골밑을 훌륭하게 사수했습니다. 시험삼아 선발로 기용된 첫 경기를 22점 차로 압승하자 그는 주전 자리를 계속 맡게 되었고,
놀랍게도 필드골 50%에 3점 성공률 80%로 득점 효율성이 상당히 높았으며 한때 리그 최상급 파워포워드였음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만큼 우승에 대한 집념과 의지가 무척 뜨거웠는데요. 허나 갑자기 잘 나가던 와중에 알드리지가 돌연 NBA를 떠났습니다. 브루클린에서의 5번째 경기에서 알드리지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부진을 보였습니다. 몸싸움이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상대 센터에게 득점을 계속 얻어맞았고 이러한 탓에 팀은 25점 차로 대패를 하였습니다. 유독 이날 경기력이 엉망이었던 이유는 당시 그가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시합 내내 심장박동이 불규칙적이었다고 하며 교체 직전에는 속이 터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WPW 증후군에 대해 2번이나 시술을 거쳤음에도 증상이 발현됐기에 알드리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과거와 달리 이제는 지켜야 할 자식들이 있어서 더더욱 무서워했습니다. 사실 애당초 재발 확률이 5%라 완전히 안심하기엔 무리였는데요. 밤새 고민한 끝에 그는 어렵게 은퇴를 결정했고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알드리지의 선수 여정은 플레이오프조차 뛰지 못한 채로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공교롭게도 2달 뒤 한 축구선수가 경기 도중 심정지로 쓰러지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으며 다행히 사망은 면했지만 심장질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전세계 스포츠인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드리지는 다시 복귀를 선언하였는데요. 우승에 대한 미련이 너무 크다 보니 은퇴 이후 5개월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아들들과 진지하게 의논한 뒤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고 이는 원하는 대로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복귀하지 말라는 몇몇 주변인들의 당부가 있었지만 그는 인생에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며 다시 브루클린 네츠와 계약을 맺었고 21-22 시즌에 출전하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36살로 팀 내 최고령이기 때문에 폼이 평균 이하일 거란 전망이 대다수였는데요. 허나 뜻밖에도 그는 전성기 시절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경기력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필드골이 커리어 사상 가장 높은 55%이고 더불어 유효 슈팅 성공률은 팀 내 2등에 올라 있습니다. 수비는 여전히 스피드가 문제지만 그래도 피지컬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몸싸움을 밀리지 않고 있으며 블락도 평균 1개씩 꾸준히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한편 미들슛은 녹슬기는커녕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고 이걸로 알드리지는 기어코 통산 2만 점을 달성했는데요. 이는 득점으로만 봤을 때 NBA 역대 슈퍼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치이며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룩한 업적이기에 더욱더 각별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다시 회춘하여 눈부신 활약을 펼치는 중이고 일생일대의 꿈 우승을 위해 궁골쇄신하고 있는데요. 비록 시즌 초반 부상과 코로나로 인한 악재로 핵심 자원들이 뛰지 못하는 바람에 현재 브루클린 네츠는 동부 8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아슬아슬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어느정도 상황이 호전되어 충분히 안정권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며 게다가 우승에 대한 가능성도 아직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죽음을 무릅써가며 대권에 도전 중인 알드리지가 과연 자신의 인간 승리 드라마를 우승으로 끝마칠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한번 기대를 품고 지켜볼까 합니다.